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등 3국 정상과 전화통화를 했고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실질적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열렸는데 역시 한미일대 북중러 구도가 조금 형성되는 느낌이고요.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후 2시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한 긴급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시고요. 네, 경기 의정부시 의리 지역구십니다. 사선 의원이시고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홍문종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홍문종입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가 긴급 소집이 돼서 이제 뭐 얘기는 좀 오갔는데 당초 예상됐던 대북 규탄 성명은 채택되지 않았고요. 역시 북중러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북한에 대한 제재에 약간 좀 반대하는 듯한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고 보고 있죠. 네. 뭐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와 동조한다는 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중국은 뭐 여태까지도 계속 그랬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고, 네. 이번에도 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두둔하는 입장을 좀 표명하고 있다는 거. 의원님. 예. 지금 전화 통화 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요. 네. 다시 한번 전화를 저희가 걸겠습니다. 예. 네. 저기요. 네. 3158-0001로 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전화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번호는 알고 있죠? 네. 전화번호를 직접 또 홍문종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홍문종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또 외교안보 전문가십니다. 네. 그래서 뭐 북한 핵 문제 계속 얘기해 볼 테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잘 들리는군요. 예. 네. 아까 하던 말씀 계속 이어가시면 역시 중국은 뭐 전쟁 불가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미국은 인내의 한계가 있다. 또 이렇게 해서 북핵 해법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데 역시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대화 얘기를 많이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레드라인 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북한에서는 그런 거는 뭐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거를 분명히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북한의 전략이 그야말로 주요하게 먹힌 것 사실이지만 사실인데 우리는 뭐 대화 운운하면서 자기 체면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네. 정말 큰 정책적 실패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네. 뭐 우리는 뭐 계속 중국이 휘둘리고 있고 또 아직 사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참 안타깝네요. 네. 현실이야. 예. 대북 원유 공급 말이죠. 중국에서 나가는 네. 그 원유를 차단하는 문제가 지금 핵심인데 이것을 중국이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원유 문제가 만약에 중국이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한다면 네. 북한으로서는 뭐 손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나 중국이 여태까지 뭐 여러 가지 뭐 제재를 한다, 뭐 어떻게 한다, 뭐 얘기하고 있지만 그 문제에 관해서 아직도 한 번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송유관은 잠그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다른 옵션에 더해서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와도 모든 무역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역시 이것은 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전면적 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니까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 또 나라와 뭐 무역을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또 중국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북한을 어떻게 하든지 좀 핵실험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그런 압박을 좀 가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요구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사이드 스텝을 밟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일 확실하고 분명한 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네. 어떤 형태로 미국이 그 북한을 제재하게 될지, 뭐 세컨드리 보이콧은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이제 네.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북한이 여러 나라와 엄청난 무슨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나 아주 극소수의 나라만 가지고도 그 북한이 서바이브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 북핵의 문제에 관해서 네. 북한이 절대 포기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저희로서는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어제 밤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사드 임시 배치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쪽에는 또 세컨더리 보이콧에 적극적인 참여를 또 요구하고 있고 우리도 또 그렇게 참여할 방침인데 이 두 가지 사안을 놓고 본다면 역시 중국과의 어떤 그런 대립각 이거는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밖에 볼 수 없죠. 저희가 사실은 지금은 여당이 됐습니다만은 그 야당 입장이 있을 때부터 민주당이 무슨 사드 배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주저주저하고 중국의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중국의 눈치를 본다든지 아니면 중국과의 어떤 이 문제에 관해서 합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직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중국의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중국이 우리 입장을 좀 두둔하고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야말로 따라 희망 없는 희망을 네. 가지고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이 정부로서의 문제가 아니었던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고 또 남한의 입장을 좀 이렇게 두둔해 줄 가능성은 난망하다 또 그런 말씀이신 그런 네, 차원에서 이제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또 북한을 압박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또 말씀이신 거죠? 좀 더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사실은 뭐 우리 주식이 떨어지고 네. 또 연일 국민들이 저희한테도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네. 어떻게 대피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감에 빠져 있고 네.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남북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네. 가장 국민들이 동요가 사실은 별로 없었거든요. 네. 이번 상황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심적으로 동요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야말로 따라 이제 현업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국민들이 지금 동요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가장 큰 정책적인 실수들 이런 아주 중요한 정책적인 실수들을 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미 FTA 폐기를 논의하고 있다 또는 논의해라 이렇게 또 지시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핵실험 뒤에 또 우리 대한민국을 좀 비난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어요. 네. 그래서 이걸 놓고 미국 언론도 그렇고요. 뉴욕타임스도 북한 핵실험 뒤 트럼프가 왜 한국에 가장 날카로운 비난을 했느냐. 또 월스트리트저널도 북한이 핵 근육을 과시하는데 미국은 한국과의 싸움을 선택했다.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꼬이니까 한국을 때리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얘기도 나와서 이 문제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있어서는 그동안 한국의 북핵 대응 문제 그리고 이제 중국 대응 문제 그리고 미국과의 한미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고 볼 수밖에 없죠.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저희도 외교통일위원회이기 때문에 미국의 여러 조회에 있는 여러 여론을 형성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의 얘기를 듣거나
컨택을 해보면요. 네. 결국은 우리 정부가 외교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보기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결국 한국이 잘못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그 코리아 패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우리가 뭐 운전대에 앉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전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특히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또 미국의 그동안 굳건한 한미 동맹 문제에 대해서 네. 너무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현 정부가 네. 그런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이제 한미 FTA 폐기 발언까지 겹치면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로서는 뭐 평화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역시 북핵 문제에 또 핵심 키를 갖고 있는 건 미국인데 미국이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렇게 정치권 그러니까 한미 동맹의 어떤 균열을 내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그런 얘기도 있어서 제가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게 뭐 저희로서는 상당히 섭섭하고 또 걱정도 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외교적으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그런 입장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외교적으로는 미국과의 그 관계 개선 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국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회적인 표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다면 무슨 비난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의지를 표명하지 않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굳건한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애매모호하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실 한미 공조를 흔들리게 한 것이 미국도 그 책임에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 책임의 가장 큰 부분을 우리 문재인 정부가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를 초래하고 야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들은 역시 지금 국면에서 과연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전쟁이 날 것이냐, 미국이 과연 군사적 옵션 카드를 빼들 것이냐 그런 문제에 사실 관심이 많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내에서는 계속해서 군사 대응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공화당 정부는 사실은 그런 군사적인 액션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 역사를 보면 중동에서도 그렇고요. 가자피 문제라든가 후세인 문제라든가 이런 데 많이 선택을 많이 했었고 또 이 문제에 관해서 과연 그런 군사적인 행동 없이 김정은이 정신을 차릴 것이냐,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외통위에서도 서지컬 어택을 제가 외과적인 수술이라고 그래서 하여간 핵을 제거하는 그런 서지컬 어택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물론 그것을 결양할 경우 북한이 장사포를 이용해서 남한에 아주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고 주변국 일본이나 이런 데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금 있거든요, 군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만 본다면 미국으로서는 계속해서 그런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로서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채택하셨지만 전술핵 재배치 문제 말이죠. 미국 내에서는 전문가들이 되게 좀 반대한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긴 한데 이건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글쎄 이제 전술핵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러면 북한은 실질적으로 이제 핵 보유 국가고요. 단지 이제 지금 계속해서 ICBM이라는 것은 그 핵을 어떻게 우리가 운반하느냐. 북한이 이제 그 기술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뿐이고 저희가 그 기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ICBM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네. 이제는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금 북한이 그 지금 그 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는 거기에 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24기 정도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더 양산할 수 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미 실질적으로는 있는데 표면적으로만 외교적으로만 지금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핵을 들어오면 가장 큰 그 국제적인 두려움은 이 한반도의 핵을 기정사실화한다는 것이 그분들로서는 가장 큰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가장 큰 걱정거리, 두통거리가 되는 거죠. 한반도 비핵화가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요. 비핵화라는 얘기가 이제 네. 없어지게 되는 거고 네. 또 이 한반도의 문제가 우리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의 문제만 아니고 네.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 많은 나라들이 이 게임에 말하자면 참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 역시도 전술핵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정 안 되면 그 썸머린 잠수함에서의 핵 같은 것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동조하기에는 상당히 큰 그 심리적 압박감,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정부 입장, 우리 국민들의 그 안위와 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네. 전술핵이라도 있어야 북한에서 엉뚱한 짓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네. 저희가 전술핵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과 미국의 동시 특사 파견을 주장하면서 이제 북미 남북 간 투트랙 대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추미애 대표가 저희는 지금 국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희가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전문을 보면 네. 대화 얘기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북한과의 대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미 공조가 깨지고 있고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한국이 정말 북한 핵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정부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사게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특사를 보낸다, 어쩐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가장 큰 동맹국이고 또 우리와 뜻을 같이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라, 물론 다 중요한 나라고 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됩니다만은 네.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힘 있는 동맹, 우리의 가장 큰 우방, 네.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전대석에 앉아있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그것을 미국이 인정하고 한국 입장과 같이 확고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미국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 입장을 그분들과 그 입장을 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고 네.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특사를 보내든 대사를 보내든 누가 대통령 직접 만나시든 전화하시든 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된 다음에 나머지 문제가 그 다음에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